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5대 독자이신데다가 종갓집 종손이라 어릴 때부터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친할머니가 엄마를 쥐잡듯이 해서 6명의 딸을 낳고서야 늦둥이로 철없는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제가 6째 딸이었는데 강보에 엎어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아들도 아닌데 얼마 못 사니 타고난 제 명대로 가게 내버려둔다고 말이죠. 저는 그래도 고개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숨을 쉬고 미음이라도 먹고 잘 자랐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별스럽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넉넉하지 않는 집안이라 먹는 음식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건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닭을 삶아도 다리 두 쪽은 아버지와 남동생 것이었고 저희는 껍질이나 다들 먹고 남은 살을 후벼서 입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치맥이다 뭐다 해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당시엔 그렇지도 못했고 딸로 태어나서 겪는 수모는 가히 끔찍한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책가방 하나를 계속 물려받아 쓰는 건 예사고 학용품도 새 것은 늘 남동생 차지였습니다. 게다가 성별이 다르니 남동생은 늘 비싼 새 옷만 입었죠. 그런데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더니 저희는 커갈수록 공부도 곧잘 했고 이런저런 상도 타오면서 학교에서 인정받으면서 다녔는데 남동생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아예 일진에 들어가서 불량 학생들하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처음엔 심약한 동기들 삥 뜯다가 나중에는 엄마 결혼 패물도 훔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땐 집안이 난리가 나서 부모님은 눈물바람이었고 할머니는 저희가 남동생 복을 걷어가서 그런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썰로 겁을 주셨죠. 그동안 언니 셋은 간호대와 보건대를 들어가서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평생 차별받았던 집을 떠난다는 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궁암에 걸려 투병하시면서도 아버지의 폭언과 가사노동에 지쳐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마 고향에 내려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친할머니는 90세가 넘어서도 모진 구박과 시집살이를 시키셔서 저희 자매들은 진저리를 칠 정도로 미운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또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가 들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조폭 조직에서 중간 보스로 일해서 먹고 살던 동생이 흉기에 찔려 하반신 마비가 될 정도로 중상을 입고 고향에 내려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들과 저는 기함을 했고 며칠 연차를 내고 친정집에 모였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았다던 엄마는 이미 혼절하셔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남동생은 대동맥 박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완전 콩가루처럼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도 아픈 동생에게 차마 모질게 말할 순 없어서 속으로 삼켰지만 제가 남자고 형이었으면 대차게 패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다 결혼했고 미혼은 저뿐이라 사법고시고 나발이고 집에 남아서 가족들 수발을 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심해져 갔습니다. 어머니야 노화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팔팔하게 젊은 놈이 폭력이나 쓰면서 저렇게 나이 먹어간다는 게 사무치도록 미웠습니다. 동생이 퇴원을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서 단둘이 마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미안했는지 앞으로는 손 씻고 열심히 살겠다고 누나 정말 미안하다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말이 진심이든 말든 엉엉 후늦게 울었습니다. 아마도 제 서러움에 목이 메어온 것이겠죠. 어머니는 병세가 나날이 나빠져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습니다. 평생을 며느리로 대접도 못 받고 애만 낳다가 쓰러져간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엄마에게 매일 노래를 불러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언니들은 보건, 의료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병수발은 제가 다 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지들 먹고 살기 바빴죠. 늦둥이 남동생은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같이 병원에서 재활을 받으며 매일같이 엄마를 보러 휠체어를 스스로 밀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어릴 적부터 엄마의 사랑이 너무 좋았다면서 이제야 철들어서 죄송하다면서 빌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이 애쓴 보람도 없이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신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냉정하게 그지없던 아버지와 친할머니도 양심에 찔리셨는지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빈소를 지키셨습니다. 언니들도 장례식 일정에서만큼은 효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노력했고 전 이제 다 털고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물상을 운영하시면서 먹고 살았는데 남동생에게 물려주려고 보니 몸이 불편해서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병치레 하는 것을 수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인지 동생이 자신의 재활 스토리를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생이 외모도 좋고 키도 컸기에 팔로워가 쉽게 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어려서부터 방황했고 술과 담배에 빠져 건강을 돌보지 않았었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좋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100명대였던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어가면서 동생은 나름 그곳에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일진으로 찝적대던 선후배들과 족복들도 웬일인지 하나로 뭉쳐 돕고 솔선수범해서 SNS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동네 백수에서 나름 유명인사가 된 동생은 겸손하게 살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있어서인지 마음이 예전처럼 강팍하지 않고 누나들과 아버지께 베풀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걱정될 만큼 저희 집안에는 봄날이 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죠. 조폭 끈앞풀 중에 중간 보스로 같이 일했던 인물이 동생이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것을 블로그를 통해 퍼뜨린 것입니다. 차마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일부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는 법을 공부하는 저조차도 확실하게 조언을 해주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군중의 힘은 무서운 것이라 동생을 끌어내리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집에 불까지 지르고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순한 이미지에 속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안 되겠다 싶어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SNS를 중단하고 비공개로 돌리겠다고 모든 것을 접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이 피를 토하듯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누나로서 아무것도 못해준 것 같아서요. 그렇게 중소도시 언론에서는 나름 이슈가 되었던 모양인지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었고 저의 가족은 석 달간은 몸살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관심이 식었는지 점차 잠잠해지더군요. 하지만 그 석 달간 저희 가족은 죽을 만큼 힘들었고요. 전 그땐 대학의 고시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그만 동생의 자살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부고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도 결국 휴학을 하고 고향에 내려가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뇌질환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죠. 어떻게든 고시에 패스해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이죠. 이미 1차는 패스하고 2차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4학년 1학기로 복학을 앞둔 시기였지만 그래도 집안 사정이 어쩔 수 없어 휴학한 상태에서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제 생명줄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검사 15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몇 년이 흘렀을까요? 형사부의 평검사로 발령을 받은 후 전 동생이 몸담고 있던 조폭 조직을 맡아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20년 후 구형했습니다. 수사에 만전을 기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선고 공판에서는 15년형으로 형량은 줄었지만 일망타진이라는 점에서 전 동생의 원한을 푼 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점점 호전되시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친할머니가 가끔씩 요양병원에 들어 간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동생이 조금만 더 참고 살아주었더라면 아쉬운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추모관에만 가면 억수같이 눈물이 흐르지만 한때라도 진실된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전 동생을 이해합니다.
남은 인생을 동생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